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포 소기관의 나머지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포에 잘 보면은 이렇게 실 모양이 아주 얽혀져 있는데 이것은 세포 골격을 이루고 있는 미세 섬유나 중간 섬유 여러 가지 실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세포 골격,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유지가 될 수 있긴 하나 이 핵에서 이제 DNA 정보를 가지고 이 리보솜에서 양분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양분이라기보다는 단백질, 그러니까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야죠.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이게 너무 섬유들이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마치 산 안에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 거기를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길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세포 안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포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저번 시간에 막 함입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핵막이 이중막이 되고 여기 부분, 근데 여기는 이게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핵막이지만 여기 부분은 하나의 이 핵에서 이제 만들어진 물질이 엄밀히 따지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포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로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리보솜이 붙어 있고 여기는 이 소포체의 경우는 이 막이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막. 요 하나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가 되죠. 여기 사이 이 공간이 있죠. 네, 이 공간으로 물질이 이제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막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이렇게 통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포체는 어떤 것은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붙어 있지 않죠.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핵막이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이러한 소포체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고 이렇게 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거칠어 보이죠. 이것을 거친면 소포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끈면 소포체는 단백질은 잘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부위는 이 거친면 소포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단백질 합성이 되는 부분은 거친면 소포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이 매끈면 소포체에서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지질.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지방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중에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인지질 성분이 여기 이 매끈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는 관 모양의 단일막 구조였죠. 그다음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수송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가 엄밀히 따지면 단백질을 수송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표면에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이 소포체는 매끈면 소포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질이 합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골지체의 경우에는 이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포체에서 이게 지금 소포체인데 소포체는 핵에서 만들어진 이제 물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핵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지고 이 리보솜이 밖으로 나와서 있을 때 거기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데 완전히 바깥쪽으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소포체가. 아까 막 함입선에서 약간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소포체가 이렇게 골지체를 사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골지체가 되고 이 골지체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물질이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지체는 바깥쪽으로 세포 바깥으로 물질을 분비시키는 이러한 소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포체 전에 이 지금 소포체의 경우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이 작은 주머니를 소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낭이 다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골지체까지. 그러면 이 단백질이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형태의 골지체로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지소낭이다 라고 합니다.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분비를 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골지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 또한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단일막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지체는 단일막으로 된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겹 포개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구조는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이 골지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이나 지질 이런 것들을 또 일부 저장을 했다가 바로바로 이제 나오는 것보다는 저장도 하고 이것이 이제 또 막으로 싸서 골지소낭을 만들어내서 분비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지체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비작용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약간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자 일단 이게 지금 소포체가 되고 세계에 거의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골지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자 소포소낭이 이렇게 오게 되고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자 이 소포 운반소낭이 되고 자 이 지금 운반소낭에서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왔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고 소포소낭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골지소낭이 됐는데 골지소낭과 조금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골지소낭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 안에 만약의 경우에 가수분의 효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것의 경우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노화된 이런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소 기관을 소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골지소낭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가수분해 효소를 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소화를 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소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골지손항의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아예 물질을 분비시키는 반면에 이 리소좀의 경우에는 분명히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오긴 했지만 거기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런 세균을 죽이는 또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소화를 담당하는 것은 리소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단일막이겠죠. 골지체도 단일막이었으니까 이 단일막으로 된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을 리소좀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심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립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가 좀 뻥 뚫려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단백질로 된 성분인데 여기 안에가 뻥 뚫린 요 하나를 중심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중심립이 지금 두 개가 직각의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직각 90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심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를 중심립, 이 두 개의 구조물을 90도 각도로 배열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구조물을 중심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중심립이 직각으로 배열된 구조를 중심체라고 하고 주로 이것은 동물세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세포에서는 극모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중심체가 하는 역할은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양극으로 이동을 해서 방추사, 이 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파란색 부분, 네, 여기 부분은 액포가 되겠습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죠. 여기 안에는 물도 들어있고 양분도 들어있고 노폐물, 색소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런 색소들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 액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세포 안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포 안에 물이 너무 많으면 여기 안으로 물을 들여보내게 되고 또 이 세포 안에 물이 너무 적으면 여기 안에 물을 바깥쪽으로 세포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내의 농도를 조절하는, 다시 말하면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액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포라고 하는 것은 식물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 양분,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고 세포 내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액포가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가 상당히 공간이 뻥뻥 뚫려 있죠. 그래서 웬만한 물질은 다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과성, 전부 투과시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세포막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촘촘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좀 가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반면에 세포벽의 경우에는 전투과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있고요. 전투과성 막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성분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의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